자, 윤 대통령 속보 기사가 나오네요. 다주택자 징벌 과세 잘못됐다. 중과세 철폐할 거다. 제가 지금 오랜만에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오늘이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한 11시 좀 넘었고요. 원래는 제가 준비했던 기사 2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속보가 떴습니다. 이거는 연합뉴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속보만 있는 거고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110 부동산 대책 110 부동산 대책 매월 10일은 저한테는 어떤 날이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천징수 납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데 좀 이따 또 돈 나가겠네. 어쨌든 110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기사가 좀 뜬 게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경제에서 김윤석 기자님이 발행을 해주신 거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지금 11시 현재 시각이 28분인데 13분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15분 전에 뜬 따끈따끈한 그건데 기억하십니까? 작년 9월 달에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정부도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발표. 그러니까 주택 공급 부족한 거는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 거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몇몇 건설사들이 일부는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 또 그 뒤로 몇몇 건설사들도 좀 약간 좀 말이 나오고 있죠. 건설 경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재건축의 첫 관문 사실상 폐지한다. 안전진단 기준을 1년 만에 추가로 완화한다. 와, 이거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는데 30년 이상 건물이 60%가 넘으면 재개발 가능하다. 야,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중과세 철폐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라이브예요. 자,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와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자, 재개발도 노후도 요건 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이 전체 구역에서 뭐 60%만 충족을 해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서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왜 그러냐면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을 늘리려면 기존에 있던 땅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린벨트 같은 걸 해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 좀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자연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낡고 좀 허름한 집을 부숴서 이렇게 새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비 사업인데 재개발,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뭐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대부분 아파트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첫 관문이 안전진단인데 뭐 첫 관문이 엄밀히 말해서 안전진단 아니지만 그 안전진단에서 많이 이렇게 힘든데 준공이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을. 와우. 저도 지금 처음 본다니까 지금. 그래서 좀 약간 말이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집도 밝았지만 주변 인프라까지 좀 안 좋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통 재개발이라고 해요. 물론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막 하는데 그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도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 건물이 60%만 충족을 하면 지정을 하겠다. 야, 이건 좀 너무 획기적인데 이거? 자, 10일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도심 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문턱을 확 낮추고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그래서 준공 30년이 지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만큼 많이 활용될 거냐가 조금 퀘스천이긴 했는데 조금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줬네요. 추진위원이 구성하고 곧바로 패스트트랙 도입하게끔. 그리고 이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라는 거는 사업을 해도 괜찮다라는 데 되게 초기 단계에서 나오는 진행 단계인데 그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막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몇 개 떠오르네. 서울에서는 노원, 강남, 강서, 도봉구 등 순으로 많다. 노원, 강북 위쪽에 있는 거죠. 강서 서쪽, 그리고 도봉, 그러니까 노원하고 도봉 같이 있는 거고, 밑에 강남도 있고, 강남도 의외로 오래된 거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수원, 광명, 평택. 안전진단 배점 기준도 함께 손보기로 했는데, 누수, 주차장 부족 등 노후화로 인한 주침 불편이 크면 재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수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짜집기 해서 점수를 이게 해서 체크하는 건데, 그 중에 안전 측면도 플러스 누수, 주차장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보겠다. 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안전진단에서는 좀 많이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추진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하는 거네요. 마치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은,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데 예전에는 사법시험이라는 고시를 봤잖아요. 근데 그 고시 보다가 이제 너무 이게 시험이라는 게 꼭 실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도 좀 따라야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아니겠습니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살신성이라는 방송이라니. 이제 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무 지나치게 고시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어떤 폐해도 있으니까 그걸 없애고 약간 문턱을 낮춰서 로스쿨 공부하고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면 변호사 활동을 하게 해주겠다. 했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뭐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네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어느 정도만 허들을 넘으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 대신 그 뒤에 이제 사업 추진은 잘해라. 이런 거 같아. 자,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데, 조합을 빨리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요. 그 조합의 이제 구성원들이 조합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합원들은 해당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엄밀히 말해서 건물과 토지. 준검 30년을 넘기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다. 그럼 내가 우리 몇 개 아파트들도 막 떠오르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지? 올해 팔려고 그랬는데.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 설립을 신청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전망된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빨리 좀 해줘야지 소위 말해서 이게 그 리더 그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좀 추진해라. 이런 거죠. 비슷한 내용이네요.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이 구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도시정비법 개정해야죠. 그냥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 뭐 텔레비 나오고 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러면 되는 게 아니야.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상 안전진단은 1년, 추진이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 이걸 고르면 평균 13년인데 말이 평균 13년인지 요 앞에 있는 잠실 주공호단 일은 벌써 몇십 년이 지나고 있고, 우리 조합원으로 계시는 예전에 제가 모셨던 상사 그 전무님 입장에서는 정말 추워 죽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재건축 패스트 트랙으로 3년가량을 주실 수 있을 거를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이죠. 신통이라고 하죠. 신통까지 적용하면 최대 6년까지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면 이론상 13년에서 6년을 단축하면 7년이라는 건데, 뭐 그냥 이론상인 거고요. 실제에서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보기가 힘들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은 B아파트가 재개발이 아니고 주변에 인프라까지 이제 다 이렇게 안 좋은 경우에 그걸 같이 하는 거를 보통 재개발이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빌라가 많은 거죠.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한다. 보통 재개발 정비구역 들락말랑한 지역에 신축 빌라 있으면 저거 동의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진행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재개발 재건축 강의하신 분들 강의 들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에 신축 빌라가 많이 있거나 방 쪼개기 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가급적 하지 마라. 보통 그런단 말이지.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또 모르겠네요.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에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 시작할 수 있고, 와우. 유휴지와 짜투리 부지도 재개발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약 10% 정도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뭘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정부가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2년, 3년 후에 정말 큰 또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15, 16년도에 그때 투자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재개발 재건축 설립 때는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해서 정부 기금에서 초기 사업비를 구역당 50억까지 융자해주고,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오케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본격 추진하는데 23년 첫 입주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 재개발 재건축이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황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이거는 좀 구체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도 올리고 3종 일반 주거를 준주거로 변경하기 위해 최대 500%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청사진 공개하고 정비 모범사례 제시하는데 야 여기가 이제 인기 많겠다. 선도지구 지정해가지고 정비 모범사례라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좀 쉽게 말해서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과거 우리 언제였습니까? 1990년이었나요? 91년인가 그랬잖아요. 분당의 시범단지 들어설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차 엄청 막히고. 아, 물론 제가 그때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한 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야, 여기 그러면 막 너무 막 몇 개 보이는데 막 어떻게 흘러갈지. 선도지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말들이 많을 것 같고 선도지구 바로 옆에 붙어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다음 되고 야 이거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올해부터 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입니다. 어디까지 이거는 재개발 75만 가구, 이중 수도권은 55만, 지방 20만, 재개발은 20만, 수도권 14만, 지방 6만. 좋은데요. 이건요. 나 이거 있는 줄 알고 봤는데 살짝 아쉽네요. 제가 한 1, 2분만 더 할게요. 110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가 검색을 좀 해보자. 없잖아. 없는데. 이거 사실 저는 이거 다주택자 징벌과세, 중과세 철폐하는 거에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싶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요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지금 예정에 없던 거를 제가 좀 해석을 한 거여가지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그리고 양도세 중과 폐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재빠르게 보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아쉽지만 재개발 재건축 완화 이야기밖에 없었다. 현재 나온 거는 제가 좀 보도자료 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